작년 5월에 국내 최초로 해상풍력 하부 구조물에 대한 수출을 했었는데요. 후육 강관을 자체적으로 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원가 경쟁력에서 매우 뛰어난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글로벌 디벨로퍼와 정부들도 이 업체의 제품을 선호할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다가 유가 상승으로 해양 플랜트 개발 수주까지 포함한다면 올해 신규 수주 총액은 1조 원 돌파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착한 인베스트먼트 김지호 전문가입니다. 지난주 후반 우리 증시는 공급망 문제와 금리 우려로 약간의 조정을 받으면서 여기에 추가로 FOMC를 앞두고 현금화를 하려는 매물이 더해지면서 밀리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거기에 애플, 아마존이라는 대형 기업들이 실적이 예상치를 하회하면서 투자 심리를 위축하게 만들었고, 특히 애플에 부품 공급하는 국내 기업들에게 부담이 될 것이라는 우려 또한 있었습니다. 하지만 주말 동안 미 증시는 어느 정도 안정이 되었고, 아시아 국가들 국채 금리들도 하락을 하면서 이번 주는 어느 정도 이제 진정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인플레이션이나 공급망 문제가 예상보다 길어지면서 투자자들의 인식은 약간 보수적으로 반영된 것으로 보이는데, 위험 요인 때문에 현재 약재 영향을 받지 않는 테마들이 한동안 강세를 보여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달 위드 코로나를 앞두고 종목들이 어떤 식으로 움직이고 변화를 하는지 방향성을 잘 살펴보셔야 되고, 국내 증시 흐름을 좌우할 수 있는 외인의 매매 포지션에 대해서도 관심 있게 계속 지켜봐야 할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노란톡방에 들어오시면 시장 상황에 맞춰 브리핑이나 변화하면서 부각이 될 수 있는 종목들 지속적으로 찾아드리고 있으니까요. 노란톡방과 방송 꼭 지켜봐 주시고 들어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어서 두 번째 종목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로 가져온 종목, 신재생에너지 관련 종목이라고 했는데 어떤 종목일까요? 예, 제가 오늘 가져온 이 회사는 후육 강관 제조 기술을 바탕으로 선박 건조와 육상 그리고 해상풍력 발전소의 하부 구조물을 수출하는 업체입니다. 후육 강관 제조 기술이 어떤 건지 잘 모르실 텐데요. 흔히 생각하면 원통형 강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보실 수 있도록 사진을 좀 준비해 봤습니다. 자, 이렇게 생긴 게 강관인데요. 하지만 후육 강관 기술이라면 뭔가 특별한 게 있어야 되겠죠. 저런 강관의 지름을 3에서 4m 그리고 두께를 60mm까지 만드는 대형 강관의 이제 바로 후육 강관 기술입니다. 간단히 말하면 엄청 크고 두껍게 만드는 기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만들기도 쉽지 않겠지만 쓰이는 곳도 많지는 않겠죠. 그래서 그렇다 보니까 대량 생산이 아닌 주문 제작 방식으로 생산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회사는 어디다가 납품을 하는지가 제일 포인트일 텐데요. 바로 해상풍력 발전소의 하부 구조물에 납품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물밑에 저 강관으로 풍력 발전소를 지탱하는 겁니다. 당연히 파도에는 흔들리지 않고 강하게 지지해야 되니까 크고 단단해야 될 건데요. 그래서 후육 강관 기술을 통해서 제품을 제공하고 있는 겁니다. 당연히 이 회사는 국내에서도 기술력을 매우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작년 5월에 국내 최초로 해상풍력 하부 구조물에 대한 수출을 했었는데요. 이에 따른 매출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고정식만 생산하는 게 아니고 부유식, 그러니까 물에 떠있는 형식으로도 하부 구조물을 생산할 수가 있습니다. 정리를 하면 해상풍력 하부 구조물 업체의 완성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당연히 이에 따라서 다양한 업체에 현재 수출을 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현재 가장 중요한 고객사는 덴마크 오스테드 그리고 글로벌 디벨로퍼와 각국 정부에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디벨로퍼가 처음 듣는 단어일 수 있어서 간단하게 말씀을 좀 드리면 개발 사업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나라로 따지면은 LH 같은 회사입니다. 그리고 덴마크 오스테드는 세계 1위 해상풍력 디벨로퍼입니다. 이런 기업들 그리고 국가들에게 현재 납품을 하고 있는 건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프로젝트 진행 속도입니다. 왜냐하면 이 속도에 따라서 영업 수익률이 결정될 수 있는 건데요. 그래서 납품 준수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회사의 경우에는 대형 실외 작업장과 그리고 900톤 대형 기중기를 이용한 빠른 생산 속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아까 말씀드린 후육 강관을 자체적으로 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원가 경쟁력에서 매우 뛰어난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글로벌 디벨로퍼와 정부들도 이 업체의 제품을 선호할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히 정부가 진행하는 만큼 공사 규모도 크고 그리고 진행 속도 또한 빠르게 됩니다. 그래서 영업과 매출 이익이 매우 큰 성장을 보이고 있는 게 바로 이 회사입니다.
2020년 글로벌 풍력 신규 설치는 114 기가와트 수준으로 2019년 대비 82% 성장을 하면서 예상치를 크게 상회했습니다. 하지만 해상풍력의 신규 설치는 약 6기가와트로 2019년도와 거의 비슷한 수준이었고, 이에 따라서 사실 해상풍력 수주 실적은 이 회사도 2019년과 비슷한 수준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회사의 해상풍력이 주력이긴 하지만 육상풍력에 대한 수주와 해양경찰청의 경비정들에 대한 수주로 작년 실적으로는 큰 성장을 보여주었는데요. 올해 주력 제품으로 해상풍력에서 작년 대비 100% 이상의 성장을 예상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에 따라서 이 회사는 현재 생산 캐파 확대 준비를 돌입을 했고요. 거기다가 유가 상승으로 해양 플랜트 개발 수주까지 포함한다면 올해 신규 수주 총액은 1조 원 돌파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대만은 내년까지 해상풍력을 2.9기가와트 설치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030년까지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일본은 10기가와트, 우리나라는 12기가와트를 설치할 계획이 있습니다. 이 세 나라 계획을 합치게 된다면 약 25기가와트가 되는 건데요. 올해 6,000에서 8,000 메가와트라고 생각을 한다면 거의 5배 이상의 계획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2030년까지의 성장성 확보는 끝이라고 봐도 될 정도인데요. 특히 일본의 경우는 해상풍력과 관련된 제조업체가 거의 없고 제조 단가와 공급 단가를 고려하면 국내 업체들의 제품을 쓸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올해부터 해상풍력을 위한 대규모 입찰이 예상되는 만큼 주목을 해야 되고,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지만 기후정상회의를 통해 계속해서 탄소 배출 절감에 대한 목표를 상향하고 있는 만큼 이 계획은 더 크게 늘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만큼 단기로는 아니고 중장기로도 꼭 살펴봐야 되는 게 바로 이 회사입니다. 그리고 사진 하나 보여드릴 건데요. 지금 보고 있는 게 바로 해상풍력의 구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왼쪽에서 두 번째 재킷이라는 구조물이 있습니다. 부유 형식이 아닌 고정식으로는 가장 깊게 설치할 수 있는 구조인 건데요. 이 부분에서 재킷을 제작하고 공급하는 다른 경쟁사가 거의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재킷에서는 아주 높은 시장 점유율로 안정적으로 성장을 이뤄낼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해상풍력의 투자에 따라서 수주와 매출은 꾸준하게 성장을 할 것이고, 경쟁사가 없다는 것은 영업이익률 또한 매우 좋아지겠죠. 그래서 영업이익 또한 크게 개선될 것이라고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거기다가 이 회사 올해 수주 공시가 나왔는데요. 한번 보시면 노르웨이 BW 오브쇼어와 3,477억 원의 FPSO 계약을 4월 13일 날 공시를 했습니다. FPSO가 어려우실 텐데요. 우리나라 말로는 부유식 원유 생산, 저장 하역 설비를 말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 좀 어려우실 수 있어서 좀 더 쉽게 설명을 드리면, 원유를 바다에서 먼저 뽑아냅니다. 그러면 이제 그거를 배에 옮기는 것이 아니고 일단 이 FPSO라는 설비에 저장을 하는 겁니다. 그 이후에 배로 옮겨서 원유를 나르는 건데요. 원유를 뽑는 곳 위에서 잠시 저장을 해두는 것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무려 5년 만에 수주를 받았는데요. 조건이 매우 좋습니다. 일단 발주사로부터 직접 수주를 받았고, 원재료를 발주가가 공급을 다 해주기로 했습니다. 거기다가 제작 처음부터 들어가서 생산성을 높일 수 있게 설계가 되었고요. 환율과 원화로 이제 고정을 해서 해지가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매우 높은 마진을 가져갈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는데요. 거기다가 내년 상반기 한 건의 추가 수주권도 예상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기존의 해상풍력 발전 성장에 FPSO 성장까지 합쳐진 것인데요. 이건 전망이 아니고 확정된 수주권입니다. 전망이 아니다 보니까 이제 그만큼 좋다라는 거고, 그렇다면 올해 매출은 5,078억, 그리고 영업이익은 371억을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이 회사 현재 PER을 보게 되면 29.1배 정도 됩니다. 하지만 글로벌 풍력 관련주들은 PER은 52.5배로 사실 2배 정도가 올라도 밸류적으로 부담스럽지 않은 주가 수준입니다.
거기다가 FPSO가 이제 추가 수주권과 기존의 플랜트 조선의 수주권도 이제 기대를 해본다면 충분히 저렴한 가격에 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앞서 말씀드린 그린 뉴딜의 정책 수혜까지 생각을 해본다면 성장성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종목 꼭 말씀드리고 싶었는데요. 마지막으로 차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업체는 작년에 큰 상승을 한번 보였습니다. 하지만 작년 8월 이후부터는 박스권의 형태가 만들어지고 그 사이에서만 움직임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실적에 대한 성장성이 있기 때문에 박스권 돌파는 가능해 보입니다. 현재 10월 들어서 240일과 121선을 60일선이 돌파하고 있고 60일선을 이제 지지 라인으로 본다면 지금도 충분히 매수 시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추세선상 하단에 위치해 있어서 매수하기에 좋은 위치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박스권 돌파 시도가 충분히 이뤄질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 충분히 더 오를 수 있는 정책 모멘텀과 함께 하반기 실적 기대감이 주가에 반영이 된다면 충분히 좋은 상승세를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시점은 오히려 과감한 투자를 할 시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좋은 수익이 되는 이제 이 종목 노란톡방에 오시면 제가 종목명과 매수 타점 같이 공개해 드리겠습니다.